안녕하십니까. 행정법 이론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다른 점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정행위의 취소, 그 다음에 철회, 이런 얘기죠. 자,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모든 시험에 있어서 한 문제씩 출제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취소와 철회가 있다 그러면 이쪽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하자. 행정행위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얘기고, 핵심 사항은 뭐냐면 취소는 소급적으로 무효시킨 겁니다. 소급적 무효. 이렇게. 그 다음에 철회는 장래무효입니다. 장래무효. 최근에 너무 인기 좋죠. 철회가. 철회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돼요. 법적 근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철회가 뭐가 시험에 나왔냐면 영아보육법이 나왔죠. 보육법상 이 취소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말이 취소지만 철회의 의미가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회와 취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자, 원칙은 철회 같은 경우는, 자, 철회는 요거는 처분청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요런 문제는 다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요것은 처분청만 할 수 있다. 알았죠? 처분청만 할 수 있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게. 자, 제가 이 행정법도 한 20, 30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많은 문제와 가장 많은 이론서를 제가 집필했어요. 그 다음에 핵심 정리, 이번에 핵심 정리도 책 나오고 그랬는데, 왜 이걸 강조드리자면, 이 공부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2000 몇 년도에 뭐가 나온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뭐가 나온다.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올 문제를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나올 만한 문제. 만약에 나오지도 않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힘을 많이 소모한다. 그럼 얼마나 비경제적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경제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학이라든가 행정법도 마찬가지죠. 같은 바로 이웃에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행정직 공부하시는 분들이 행정법하고 행정학 이게 필수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거의 필수고 행정법은 100% 필수고 그런데 이거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한 70군데, 그 다음으로 한 140군데, 그 다음으로 나머지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이 공부할 때 너무 밋밋하게 공부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본 교재는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제가 모든 걸 다 읽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공부하는데 이 내용을 내가 여러분 바로 밥 먹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저는 큰 어떤 카테고리라든가 어떤 바운더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속히 합격하길 그 방법을 제가 제시하는 것이지 토시 하나까지 다 설명하자면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동가숙 서가숙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철회는 말이죠, 사후적 개념이다. 이거는 사후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처음에는 온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죠? 처음에는 온전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하자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 같은 경우 뭐냐면 위법 부당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단 취소하겠죠. 취소는 소급적으로 무효시키는 겁니다. 취소가.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취소할 때는, 자, 이 취소는 요거 말고 뭐가 있냐면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이 직권 취소가 있네요. 직권 취소. 직권 취소는 행정청이 자기 마음대로 취소하는 겁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어떠한 사항이 있겠죠. 무슨 공익에 반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법률과 충돌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부적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을 직권 취소라고 그래요. 요즘에 너무 떠도 너무 떴습니다. 직권 취소가 안 나온 적 없어요. 뭐하고 같이 나옵니까? 바로 실권. 이 실권하고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권하고 직권 취소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쟁송 취소입니다. 쟁송 취소죠. 쟁송 취소는 뭐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취소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그 다음에 행정소송. 자, 매번 출제되죠. 행정심판은 언제 행정심판합니까? 처분이 위법하거나, 그죠? 부당할 때. 자, 이런 것도, 이거 볼 때 되게 쉬운 문제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시험에 출제되면 틀려요. 왜? 시험장에 가서는 헷갈리거든요. 사람이란 것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든지 한 권을 100번 이상을 본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야만이 문제를 내가 멋있게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힘을 쏟을 때는 엄청나게 쏟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걸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런 것은 남보다 월등히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이 교재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이 정말 단계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다시 강조드립니다. 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너무너무 중요하죠. 행정소송은 처분이 이때는 부당이 빠져요. 위법할 때입니다. 위법. 자, 여기서도 한 문제. 자, 여기 보니까 판사한 것만 해도 벌써 선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직권취소 나오죠. 실권 나오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나오죠. 그 다음에 철회 나오죠. 벌써 몇 문제입니까? 보통 4문제, 5문제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왜 공부가 안 되느냐? 원인을 모르고 분석을 못 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여타 이론과 이렇게 차이점, 상위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몰라요.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아주 미세한 차이점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는 겁니다. 모든 게 미세한 차이점이 내 운명을 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 발이 늦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보셨죠? 그래서 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밥도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모든 게 그런 겁니다. 당선된 사람과 떨어진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당선된 사람은 지금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옮긴다는 등 이런 거 막 하는데 안 된 사람은 지금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섰죠. 그럼 고려에 있던 유신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사약을 먹는 거예요. 한 발 차이입니다. 한 발 차이. 아시겠죠? 공부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천천히 해가지고 되겠다 이런 마음 버려야 돼요. 물론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집중과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 개념을 확실히 해가지고 내가 도전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 자리 다 뺏기는 겁니다. 이런 걸 꼭 명심해 주세요. 자, 이 교재는 이것만 보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 있는데요. 이 철회 같은 경우는 철회는 주로 이 손실보상 쪽으로 가게 돼 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취소는 손해배상으로 갑니다. 이렇게. 자,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국가배상법으로 가가지고 국가배상법 2조와 5조죠. 2조는 뭡니까? 공무원의 불법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5조는 영조물의 하자 책임이에요. 매번 시험에 출제되죠. 작년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뭡니까?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잖아요. 그죠? 2조도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 있고 5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조문 그대로 출제됐죠? 준용한다. 그런데 수험생들이 조문을 쉽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눈물바다입니다. 행정법 왜 이렇게 어려웠습니까? 난리 났죠. 그러니까 조문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론도 하고 그 다음에 판례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실전 연습도 좀 해가지고 이 전쟁터에 가야지.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봤죠? 러시아 애들이 전쟁 연습을 덜 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러시아 애들은 전쟁을 연습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이 탱크 이런 게 뭐 한 400대, 500대 지금 부서졌는데 전투기도 마찬가지고 이것처럼 실전 연습도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를 다 하고 들어갔어야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 땅은 지금 뭐 질퍽질퍽해요. 탱크가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뭐 3월 달인데, 거기도 3월 달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철회와 취소는 100%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철회라는 것은 장래 향해서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따질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행정행위 실효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실효. 자, 이것도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실효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요겁니다. 가만 놔두면 당연히 없어지기 때문에 직권 취소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직권 취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어떤 행정행위겠다. 그리고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것도 장래 향해서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직권 취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뭐 새카맣게 심겨있죠. 실효시 직권 취소 불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효 사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 목적을 달성했을 때, 자, 실효 사유가 있어요. 목적 달성. 어떤 행정 행위가 있었다, 행정 처분이 있을 때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그 법률이라든가 그 처분은 없애는 게 당연하겠죠. 이런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가 이제 부관의 성취. 부관입니다. 행정행위 부관 너무 중요하죠. 자, 행정행위 부관은 조기부처 법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은 협약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 소멸됐다. 즉, 상대방이 이제 사망했다든지 이런 겁니다. 이런 경우도 바로 이 실효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고, 또 실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자, 이런 게 중요합니다. 행정법 시험은 말장난도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 갖추어도 말장난하기 때문에 그 함정에서 내가 빠지면은 점점 깊숙이 빠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한번 깊이 빠지기 시작하면 내가 헤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뭐 나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내가 이것을 현실을 완전히 직시하지 않으면은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자,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친구라든가 주변 사람들도 잘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내가 망하는데 누가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죠? 그런 사람들은 구세주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 자, 이번 강좌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세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행정법을 완전히 마스터해서 비용을 조금 들이고 빠른 시일 안에 빨리 마스터해서 여러분들을 제가 인도해주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구세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실효가 일어나면은 별도의 행정행위가 필요 없어요. 이러면은 별도의 행정행위 필요 없다. 별도의 행정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알았죠? 이런 거 잘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 시험에 나올 거 많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자, 지금 피눈물을 흘려야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두 가지 무효와 취소 개념을 또 공부했는데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옵니다. 바로 비권력적 행정작용에서 공법상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거 너무 내가 중요해서 쓰는 것도 겁납니다. 왜냐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행정법에서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도 있죠. 이 사법상 계약 같은 경우는 자유입니다. 무조건 자유, 프리하게 합니다. 다만 공법상 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작년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법상 계약을 할 때 상대방과 계약을 하는데 이 자연인뿐만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서는 국가도 된다는 겁니다. 국가.
그 다음에 이 공법상 계약할 때는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돼요. 지자체. 요것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법상 계약할 때는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 예상 문제 하겠습니다. 수의 계약도 된다. 맞죠? 수의 계약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수의 계약이 뭡니까? 상대방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네가 해라. 상대방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지정하는 거죠. 따라서 수의 계약은 경쟁 계약이 아닙니다. 요게 아니다. 아시겠죠? 자, 공법상 계약은 수의 계약도 할 수 있다. 다만 사법상 계약은 수의 계약 할 수 없죠. 바로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즉 민법상의 계약과 공법상의 계약은 다르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느냐? 공법상의 계약과 사법상의 계약은 똑같다. 말도 안 되죠. 또는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대로 적용은 틀렸죠. 이건 틀린 겁니다. 자, 공법상 계약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비권력적 행정작용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행정지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사법도 있습니다. 자, 공법상 계약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계약이기 때문에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그죠? 반대 방향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공무원 임명이라든가 공기업 특허. 아, 이거 뭡니까? 자, 공무원 임명.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 특허. 공기업 특허. 자, 요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상정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공무원 임명. 아, 이거 공법상 계약일까요? 아니면, 공기업 특허. 어떻습니까? 요것은, 계약이 아니라 특허라는 겁니다. 특허. 특허는 뭐 항상 중요하죠. 권리를 설정했다. 이렇게 본 거죠. 권리를 설정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정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특허. 그죠? 그 다음에 허가. 그 다음에 인가. 이렇게 돼 있죠. 특허는 설정한, 권리를 설정했다. 허가는 뭡니까? 자연 상태를 회복했다. 자연 상태를 회복한 겁니다. 회복. 그 다음에 인간 뭡니까? 권리를 보충했다. 이런 얘기죠. 권리 보충. 자, 항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여기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점수를 획득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3차 대전이 일어나려고 지금 말랑말랑 하죠. 그리고 지금 뭐 전 세계가 러시아에 지금 금융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붕괴될 위험이 있어요. 근데 러시아가 붕괴되면 좋겠어요? 러시아 하나만 없어져도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수출입에 의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더 타격을 먹습니다. 일단 지금 유가가 뭐 급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만간에 각종 세금은 엄청 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다 망했죠. 싹 다 망하고 대기업은 잘 나가고 있어요. 수출은 잘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에 앉아 있으면 수출 잘 되니까 6,600억 달러 잘 되는구나 박수 쫙 치죠. 알고 보면은 이게 10대 그룹에서 다 해먹는 거예요. 삼성현대, LG에서 합해가지고 5천억입니다. 5천억 달러. 아시겠습니까? 현실을 알고 얘기해야죠. 사실은 중소기업이 잘 돼야 잘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 삼성이 메모리, 비메모리 해가지고 지금 전자가 갔잖아요. 그럼 월급 누가 받을 것 같아요? 거기 현지 있는 노동자가 받죠? 바로 중국 사람들이 소득을 올리는 겁니다. 근데 계산할 때는 어떡하죠? 한국에서 수출된 거로 계산한 거예요. 그런 거를, 답답하죠? 그죠? 제가 오늘 교통수단 이용하고 오다가, 대낮인데도 꽉 찼습니다. 꽉 찼어. 그건 뭘 뜻하겠어요? 지금 2시, 3시 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어떤 회사를 가서 근무한다든지 그죠? 공장 가서 일해야 되는데 옷 다 나와 도로다닙니다 지금. 무슨 뜻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제가 볼 때.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런 강좌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인생 찾아가면 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럴 때가 중요한 거예요.
위기가 왔으니까 이순신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전쟁이 임진왜란이 없었어 봐요. 아시겠죠?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잘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알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뭐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뭐 거의 등극했는데, 예? 그렇죠? 저는 뭐 술 같은 것도 진짜 옛날에 40 몇 살 때까지 술 한 방울도 못 먹었었어요, 제가. 그 전에는 아예 그러니까 저는 뭐 힘이 남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자, 이 공법상 계약 꼭 시험에 출제되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공법상 계약은 특징이 뭐냐면 공공계약과 또 다르다는 거예요, 공공계약. 자, 어떻게 다릅니까? 이 공법상 계약은 자, 목적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공익. 자, 목적이 공익입니다. 반면에 공공계약은 뭘까요? 예를 들어 이거죠. 보도블록 같은 거. 이런 거. 자, 이거는 공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 회사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하수구 같은 거 있죠. 하수구 무슨 뭐 관 같은 거 묻는 거. 그죠? 이런 거는 개인 회사가 돈 벌려고 한 거예요. 이걸 공공계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요거는 아니라는 거죠. 요거 다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도 없고, 다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개괄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죠. 내가 공부하는 것은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개괄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죠? 정치하는 애들도,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어떤 정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공법상 계약은 말이죠.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을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체결 여부만 선택한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걸 부합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이 공법상 계약은 이 부합계약, 이런 말을 쓰고 있다. 자, 중요합니다. 제가 이 빨간 거로 쓰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꼭 시험에 출제되겠다. 알았죠? 제가 원래 책을 낼 때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빨간색,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이번에 뭐 책 낸 거 아시지만 그렇게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장에 임박해서는 빨간 걸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공법상 계약은, 자, 공법상 계약은 즉시 확정이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즉시 확정이익이 필요하다.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는 즉시 확정이익이 필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건이 확정이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다. 이게 확정이익이거든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법상 계약은 필요하다. 어려운 부분인데, 자,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설마 여기까지 시험에 날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뭐 합성행위가 있죠.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죠. 선거 같은 것이 합성행위예요. 자, 컴퍼런스 해가지고 합성행위가 있습니다. 이 합성행위는 여러 가지 행위에 의해서 한 개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 20대 대통령 선거. 피 터졌죠? 서로 뭐 단일화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골치 아팠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지금 뭐 제 친구들은, 모 당을 지원했던 친구들은 지금 밥도 안 먹고 있습니다. 중력 먹어가지고. 자,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정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왜? 정치에 따라서 내가 배가 곶느냐 아니면 배가 부르냐 이런 차이점 아니에요. 그죠?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세종대왕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순조 뭐 그런 때, 그죠? 그 다음에 철종 이런 때는 막 배고팠다는 거예요. 같은 한반도인데.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정치를 하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정치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북조선 애들도 마찬가지죠. 엄청 민감했죠. 왜? 나만 보고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정권에 따라서 돈을 좀 주고 안 주고잖아요. 그죠? 북한 애들은 솔직히 1조만 있어도 먹고 살아요. 걔들은. 알았죠? 1조. 걔들이 필요한 돈은 1조에서 한 5조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600조입니다. 600조. 쉬운 나라가 아니죠. 러시아보다도 더 커요.
지금 러시아 땅만 크지 아무 소용없는 나라예요. 저거 1인당 뭐 GDP도 우리보다 낮아요. 전체 GDP도. 저렇게 땅이 커도. 자,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내가 성공하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한 획을 걷는 겁니다. 걸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계약에서는 핵심 포인트가 이유 제시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유 제시. 아, 이것도 잘 나옵니다. 이유 제시 할 필요 없다. 사실 공법상 계약에서 나올 만한 것은 한 대여섯 가지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은 사람이라는 게 모르니까 그 저변에 있는 내용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 아시겠죠? 자, 공법상 계약으로 본 것은, 자, 지방 전문 공무원, 이런 거죠. 작년에 뭐가 출제됐냐면,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조교 계약. 이게 시험 나왔어요. 서울대 조교교. 서울대 조교입니다. 국립대학 조교죠. 공법상 계약이라는 겁니다. 공법상 계약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당사자 소송. 되게 중요하죠. 당사자 소송이 되게 중요한데 당사자 소송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공법상 계약이었다. 그리고 퇴직연금 소송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자, 요즘에 토지수용법이 많이 출제됩니다. 왜? LH공사 사건 때문에. LH공사가 지금 난리 법석을 떨었잖아요. 지금 제가 아무래도 시효가 남았습니다. 현 정권에서 LH공사에 대해서 한번 수사 들어가잖아요. 그럼 교도소 한 100개는 더 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00개는 집니다. 왜? 지금 뒤로 많이 해먹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거는 범죄가 된다. 말이 투자지 투기면서 형법상 죄가 될 수 있다. 부당이득죄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직권 남용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밀 누설죄도 될 수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 알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유포함으로써 저 사람이 이득을 취했다. 그러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되는 겁니다. 또한 저 사람한테 내가 뇌물을 받았다. 그럼 술해죄가 되겠죠? 쫙 걸려 있습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자, 대장동 사건도 크게 터질 가능성이 많죠. 자, 이거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토지수용법상 협의취득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빨간 거로 하겠습니다. 요것은 사법상입니다. 토지수용법이에요. 토지수용법. 수용법상 협의취득. 아, 이건 뭐 100% 예상 문제죠. 협의취득. 요거는 뭡니까? 요것은 사법상 계약이다. 사법행위로 봤어요. 즉, 이것은 민사소송으로 간다. 여기로 간다는 겁니다. 민사소송.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법관계로 봤느냐. 공공계약은 사법관계입니다. 자, 그 밖에, 자, 또 중요한 걸 제가 하겠습니다. 국가에 의한 입찰 참가 제한 조치. 중요합니다. 이것은 행정처분으로 봤습니다. 국가에 의한. 자, 중요합니다. 국가에 의한 입찰 참가 제한 조치입니다. 요거는 공법상 행위다. 행정처분으로 봤다. 자, 그러면은 국가 이외의 공공단체라든가 이런 법인에 의해서 입찰 참가 제한 조치가 있었다. 이건 뭡니까? 이때는 사법상 행위다. 꼭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계약은 계약 자유 원칙이 제한되고, 그 다음에 부합계약이다. 따라서 공정력도 발생할 수 없고, 존속력도 발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강제력도 발생할 수 없다. 특히,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스만이 있습니다. 옴부스만은 어떨까요? 옴부스만 같은 경우는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옴부스만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작년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충격 먹었는데 제 책엔 있었습니다. 이 제 교재가 왜 이게 이 모든 걸 커버했냐면 판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행정법 판례는 제가 다 요점 정리 내지는 내용을 그대로 실었기 때문에 요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소기업이 체결하는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중소기업청이 이 체결하는 협약. 이것은 공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이렇게 날 출제된다는 거예요. 자, 중소기업청입니다. 얘가 체결하는 계약이 있는데, 자,
항상 문제 풀 때 쪼르륵 가다가 컴마가 나올 거예요. 요 앞을 잘 보셔야 돼. 이것은 공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냈습니까? 이것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면 이렇게 출제됐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풀 때 실력도 중요하지만 문제 푸는 요령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령도 있어야 된다. 너무 말이죠. 내가 하나만 고집하면 절대 점수를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예를 들어서 탄력적으로, 그 다음에 협력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 이 공익을 위하고, 나의 사익을 추구하지 말고, 이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해야지, 국민들은 금방 실상한다는 거예요. 말할 때 보면 얼마나 거만합니까? 그죠? 엄청 거만하죠.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죠? 국민들은 너 말고도 많아. 이렇게 생각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멋있는 국민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체결하는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당사자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죠. 특히 감차 명령 같은 경우는 당사자 소송은 안 가고 행정소송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당사자 소송 공법상 개혁을 살펴봤는데 100% 시험에 출제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